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수능을 보고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에 합격해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2024년 수능 선택 과목은 언맥, 확통, 세계지리, 한국지리를 선택했고 수능 등급은 국어 1등급 100분이 97, 수학 3등급 100분이 88, 영어 4, 한국사 2, 탐구는 둘 다 1을 받았고 서울대식으로 386점을 받았습니다. 입시 결과로는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인문예능 자율전공 2개 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현역 시절 6월 모의고사를 잘 본 나머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서 수능 직전까지도 공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 현역 때 수능에서의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시, 가, 나, 다군 3개의 학교에 모두 불합격을 하게 되었고 많은 아쉬움이 남아 이번엔 후회 없도록 한 번 더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결심하긴 했지만 막상 재수라는 현실이 믿기지도 않고 해서 약간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상상미학에 상담을 왔더니 전반 마감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상상미학 학원에 대기를 걸어놓고 주변에 소규모 예체능 재수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소규모 학원에서 대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소규모이어서 그런지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학 시스템 등이 서울대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심지어 수학은 저 혼자 알아서 준비하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국어 성적을 많이 올려야 하는 제 입장에서 국어 진도 등도 너무 느려서 고민이 많던 중에 마침 4월 중순경 상상미학 학원에서 대기 순번이 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고민 없이 바로 상상미학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작은 수특을 전부 돌리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EBS 수특, 수완 사용 설명서를 사서 공부하였는데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조금씩 기출이나 어려운 사설문학, 독서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3개년 6구 수능을 시간 맞춰 풀고 지문 분석, 선지 분석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할 때는 거의 기억나는 것도 없는 상태였어서 뉴런 같은 쉬운 강의와 수특만 주구장창 풀며 감을 되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상상미학은 수학반이 1, 2등급 목표반, 3등급 목표반, 4등급 목표반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수학 1, 2등급 목표반에 들어가서 공부했고 6월 평가원 이후에는 학원 수학 커리큘럼대로 정승준 쌤께서 주셨던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나 기출 등의 문제들로만 공부했었고 파이널 땐 학원 주간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오답을 하며 바쁘게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하지만 고3 현역 때 수학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등급이 엉망이었던 상황이라 대표님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 자습 시간을 줄이고 국어나 사회탐구를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학습 시간 배분 등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일주일에 13시간, 15시간 정도를 수학 자습 시간으로 할애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외에 수학 자습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최소화하면서 수학 2등급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엉망이었던 국어 탐구를 1등급으로 올려야 서울대 디자인과를 높은 점수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방향으로 대표님께서 학습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저는 영어와 아예 맞지 않았고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서울대학교에서는 감점제로 들어가는 영어 등급을 올리는데 드는 제 노력과 스트레스보다 국어와 수학 탐구에 더 집중해서 한 문제씩만 더 맞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단어 시험 통과만 하고 따로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았고 주간 모의고사만 봤었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해도 3등급은 유지되던 상황이라 방심한 것도 있지만 실제 수능에선 4등급을 맞고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해보니 영어 4등급으로 온 친구들은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 4등급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감점제로 적용되는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제 선택과 전략에 전혀 후회 없습니다. 제가 고3 현역 때 사탐 등급을 거의 망쳤던 상황이기도 했고 사탐이란 과목 특성상 암기가 대부분이다 보니 6월까지는 상상미학에 출강하시는 이승원 선생님 현장 개념 강의와 임강 하나를 더 정해서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를 병행해서 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론 이승원 선생님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풀면서 오답을 했었습니다. 이승원 선생님의 서바이벌 수업은 제가 상상미학을 고민 없이 선택하고 대기를 하면서까지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탐도 수특 수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특 수완 구석구석 자료란 자료는 거의 다 외우고 문제도 한 3에서 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국어는 제가 재수를 하면서 처음 시작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고3 때는 스특, 수완, 연계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국어 공부가 재미없어서 안 하고 미뤘던 게 결국 4등급 100분이 61%라는 처참한 결과를 수능 성적표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학습 컨설팅으로 수학은 유지만 하고 국어와 탐구의 성적을 올리는 것에 집중해보자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수능 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국어 성적 상승에 투자하였습니다. 현역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부에 있어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서울대를 가기 위해 나와야 할 점수를 계산해보고 한정된 시간이 주어진 나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 점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표님과 여러 번 학습 컨설팅이나 입시 플랜 A, B 등을 짜면서 최대한 국어와 탐구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고,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과목별로 공부 시간 분배를 해가면서 공부한 결과 수능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결과에 가깝게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초반에는 성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멘탈적으로 많이 약해졌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일종의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네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들이 너무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 끌고 나갔었습니다. 결국엔 성적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또 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결국 대학에 합격하여 수험 생활을 끝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게임도 해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힘들었던 하루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봤었는데 결국 근본적인 수험 생활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는 해소되지 않더라고요. 웃긴 영상을 보면서 웃다가도 불안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수험 생활 내내 이런 것들이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버티자,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겪어보니 사람들은 이 정도 스트레스도 못 버틸 만큼 나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릴스를 보면서 사라지지 않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한 번에 확실하게 대학에 가세요. 그냥 묵묵히 공부하며 버티다가 대학에 합격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사라집니다. 저도 함께 서울대 미대 합격한 친구는 2년 내내 아팠던 목 디스크도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능이란 최고가 아닌 최선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수능날 인생에서의 커리어 하이, 즉 최고의 성적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천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수능날의 그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린 평소에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하거나 잘 아는 문제의 정답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적을 내려고 긴장하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최선을 다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도 최악도 아닌 평소 그대로,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평가원 모의고사나 실무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주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점수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었고 약을 챙겨 먹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수능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렇게 유의미하지도 않은 점수들에 목을 매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아직도 후회가 되곤 합니다. 물론 매번 최선을 다해서 봐야 하는 건 맞지만 점수보다는 틀린 문제에서 문제점을 찾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상상미학 선생님들께 감사하지만 그중 대표님께서 학습 상담으로 제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짚어주시고 필요한 공부만 하기 위한 여러 편의를 봐주신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에도 꾸준히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주시고 평소보다 수능을 못 본 편이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괜찮다고 격려해 주신 것이 실기 준비를 할 때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상미학 시스템 중에서는 2학기부터 매주 봤던 주간 모의고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국어 시간 분배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매주 수능과 똑같은 시간표로 국어 시험을 보다 보니 여러 가지 국어 시간 분배 방법을 시도해보고 저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상상미학은 길입니다. 상상미학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 놓여져 있는 길이고 그 놓여진 길을 여러분들의 각자만의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며 그 길만 따라 걸어가 보세요.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 그 길을 따라 차근히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게 있어 상상미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